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투기 지역 확대 등 또 다른 규제를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추가 대책 발표 이후 하루 만에 또 다른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방법 찾아가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은 우리 김창원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궁금증 생기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02-2077-6356번이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013-3366-8290번으로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여러분, 827 부동산 대책 과연 어떤 것인가 궁금한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께서도 준비해 오셨대요. 본부장님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 827 대책.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투자하고 계신다 하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대책들을 꼭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바로 이제 엊그제였습니다. 엊그제 8월 27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정부는 그 집값 안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를 잡기 위해서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 바로 이제 이번 주였죠. 이번 주 월요일 날 내놓은 대책, 바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이제 투기 지역 지정. 추가 지정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시장 안정 기조 강화를 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간략하게 먼저 이제 살펴보면은 수도권 일대에 30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 가능한 30여 곳의 공급 택지 추가 개발. 그러니까 이제 그린벨트라든지 이제 어떠한 국공유지라든지 유유지라든지 그러한 이제 부지를 추가 공급, 그러니까 주거용인 어떠한 이제 상품으로 추가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기 처방이라 이렇게 이제 불리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완공이 되기까지 최소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처방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투기 지정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정,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 지정이 나왔는데 서울시 동작구 그리고 종로구 등 4곳을 포함해서 투기 지정을 하고, 그리고 광명, 하남, 요 지역은 이제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구리, 안양, 그리고 광교 지정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었죠. 사실 이렇게 어떠한 규제 지역으로 묶임으로써 집값을 꾀하겠다는 이러한 이제 정부의 의지가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이렇게 이제 추가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규제 지역들을 묶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 처방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간략하게 이러한 이제 정보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정부는 금년 초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 시장이 최근이죠. 바로 이제 4월 이후부터 서울과 일부 지역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 보임에 따라,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승을 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 원활한 주택 수급 기반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내 공공 택지를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기로 하고, 사실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에 공급을 해야만이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그렇게 되면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수도권과 서울의 이러한 이제 그 양극화 현상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런 이제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단기적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하겠다. 그건 이제 그 효력이 발생할 때는 바로 이제 어제자 8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가로 이제 지정이 된 곳들, 그러니까 투기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약을 하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를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에서 예외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부산의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예외를 시켜주겠다, 빼주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일광면은 제외가 됩니다. 일광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시키겠다 이러한 이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울의 집값 그리고 전국의 집값이 그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면은 지금 빨간색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제가 따라가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 상반기 때는 어떤 이제 그 상승으로 쭉 이어지다가 4월 달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다시 7월, 8월부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폭을 서울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상반기에서부터 올랐던 가격들이 쭉 빠지면서 최근 들어서 7월 달, 8월 달 들어가면서 그 오름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폭을 보게 되면은 전국과 그리고 서울 간의 그 폭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공급량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그 부동산 그 매매가 변동률 속에서 이러한 이제 대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서울과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그러한 이제 입주 물량과 그리고 이제 대기 수요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한 결과 지금 이제 그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예상 수요가 앞으로 22만 1.15가 예상이 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5.5만 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수요이고 그리고 이제 공급, 향후에 어떠한 공급이 나올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의 5년간 연평균 보게 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6.3만 호 공급이 될 예정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7.2만 호가 공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규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이제 내용이 있었고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러한 이제 지역들이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투기 지역 추가 지정 이걸로 한번 이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지적 불안 발생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이 지역을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했죠. 기존에는 이제 서울 내에 있는 투기 지역들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이러한 이제 지역들이었었는데 추가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지정을 함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제한이 있냐면은 먼저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한 건에 대해서 제한이 되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은 물론 이제 30년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5년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10년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만기에 대한 연장을 제한을 하겠다 이러한 이제 규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 자금 대출 제한 이거는 이제 그 아파트 이제 분양 받았을 때 그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을 말하는 건데 이러한 이제 규제가 투기 지역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 지구를 보게 되면은 그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지정된 지역 중 광명시, 하남시 거주정책 심의를 통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죠.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근 1년 사이에 0.5%라는 상승률을 보였고, 그리고 그 청약시장에서도 청약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시켰다, 이러한 이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된다면은 대출 부분에서 제한이 됩니다. 먼저 이제 LTV, DTI 40%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그러니까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대한 이러한 이제 규제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그리고 정비사업 분양 재담청 제한, 그리고 청약 규제 강화, 이러한 이제 부분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를 할 의무가 있겠다. 근데 그 여기 3억 원이라 하면은 매매가 3억이 아니라 보통 이제 그 전세를 안고 매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전세를 안고 그 갭이 3억 원 이상일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겠다. 그게 바로 이제 투기 과열지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 여기를 이제 보게 되면은 구리시, 그리고 안양시에서도 동안구, 그리고 광교 택지 개발지구, 이 세 군데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는데, 이 지역 역시 구리시와 안양시, 그리고 광교, 이 지역 역시 그 최근에 어떠한 이제 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청약 시장에서도 과거에 이제 청약 시장에서도 높은 그 경쟁률을 보였고, 앞으로도 보일 높은 경쟁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지정을 했다, 이러한 이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세제 강화가 되죠.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배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팔았을 때 어떠한 이제 그 차익이 난 만큼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규제, LTV는 60% 적용되고 DTI는 50%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규제가 계속해서 되게 됨으로써 정말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서민을 위한 정책, 그러니까 서민들이 집을 사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이제 자금력이 있는 그 세력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일부 지역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부산시 이제 기장군인데, 기장군 안에서도 일광면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 해제를 시켰는가?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제 보면은 그 일광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가파랐다라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지역 내에 개발 호재 존재하고, 그리고 향후에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여 해제를 보류하겠다, 이러한 이제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정부에서도 이런 이제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질지, 또는 청약 시장이 굉장히 열띤 높은 청약 시장을 보일지, 또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용산이라든지 여의도 이러한 개발 그 계획을 내세워 가지고 잠깐 그 반짝한 지역들이 있었죠. 네. 그런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지금 이제 투기 지역,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한 이제 지역들에 대해 추가로 지정을 하든 아니면 해제를 하든 그러한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대책이 나오고 보면은, 물론 이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추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서울시에서 보게 되면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죠. 우리가 서울시 내에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풀어줘야 할
이유가 있는데 계속해서 규제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공급이 더 힘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파리지 부동산 대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과연 내가 투자를 해도 될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무료 세미나를 여신다고 하는데요. 세미나 정보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과연 지금 사도 되나? 라는 주제로 9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지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어떤 내용의 세미나가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규제 속에서도 정말 사야 되나? 매도해야 되냐? 또는 내가 이런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어떠한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1시에 꼭 사야 되는 부동산, 버려야 되는 부동산 이렇게 이제 나누는 시간 이런 이제 세미나로 갖춰지니까요. 매주 토요일 1시 삼성동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연락 주셔서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본부장님께서 챙겨오신 핫한 지역 정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2018년 8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9,5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2,500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7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강남에서 정말 주요 업무지구죠. 역삼동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의 내용인지 기대가 됩니다. 본부장님, 어떤 곳인가요? 네, 오늘 제가 이슈 시간에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봤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러한 이제 인구들은 도심으로 계속해서 몰리는 현상, 그러니까 도심의 구심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정말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 그런 데 투자를 해야만이 굉장히 안정적인,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안정적인 투자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이 지역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1인 가구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고소득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받으시려고 하시는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역삼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고정된 임대 수요죠. 바로 이 역삼동은 테헤란로라는 대한민국 최대 업무타운, 바로 이제 테헤란 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 이제 주변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또한 이제 차익까지 기대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역삼동은 강남에서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집가 상승이 되는 지역.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만 있어도 이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지도를 통해서 입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2호선입니다. 2호선. 바로 이제 역삼역과 그리고 이제 강남역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도보로 5분에서 6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역세권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역과 이렇게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강남역의 질비에 있는 이러한 이제 다양한 인프라들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테헤란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그러한 이제 본사가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 그 역삼동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남역에 이제 다양한 어떠한 이제 기반 시설들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영화관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특히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직장인 또는 이제 학생 수요, 대학생 수요 이러한 수요층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이제 소형 부동산 또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주의점이 있냐면은 앞으로의 수요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투자를 해야 굉장히
그 뭐 5년, 10년 내다봤을 때에도 계속해서 꾸준한 이 임대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로서 기반 시설 그리고 추가적인 공급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이러한 이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몰리는 이러한 이제 수요층을 기대를 하실 수 있는 입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다양한 이 기업체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그 직장인 수요, 대학생 수요 또는 학생 수요 이러한 수요를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고, 그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교통체증이 많은 곳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런 데에 투자를 해야 성공적인 투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고 유동인구 또한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동에 들어서는 이러한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인해서 그 대규모의 어떠한 이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차익을 기대를 하실 수 있는 입지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영동대로 같은 경우는 지하 복합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서는 편의시설이라든지 교통 환승센터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6개의 그 전철 노선 그리고 수도권 광역교통철도 SRT 이러한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지방 분들도 이 지역에 쉽게 접근해서 어떠한 이제 인프라들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 상업지와 주거지의 가격은 비례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대규모의 인프라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상업지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거에 맞게 주거지 역시 상승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한 동으로 이루어지는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외부, 실제 이제 이런 이제 그 모델하우스 사진을 담아봤고,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특히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 그리고 직장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가를 살펴보면은 강남에서 3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그 시기가 지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세로 임대를 맞추게 되면은 3억 2,5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2천에 130만 원. 이러한 임대 조건에 맞추고 최종적으로 잔금,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는 그 자금 스케줄을 짜드리니까요. 임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7천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1억 9,500만 원이 역삼동 수요가 풍부하고 개발 호재가 기대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 파리지 부동산 대책과 함께 지금 강남구 역삼동의 정보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위버라인 김창문 본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